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 자금 관리론이라는 강의입니다. 어, 자금 관리에 있어서 이게 무슨 자금 관리론 이렇게 해서 어떤 탐구를 해야 되거나 연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생시장에서 트레이더로서 베팅을 하고 하는 행위, 즉 수익을 내고 손실을 관리하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작이자 끝이 바로 이 자금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는 이 자금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트레이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저희 회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파생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상담을 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금 관리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고 있는 쪽, 이 부분이 자금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금 관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이제 강의 내용에서 진행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자금관리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금관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뭐가 자금관리냐? 자금관리하는 게 돈을 이렇게 불어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 수익과 손실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익과 손실 관리가 자금관리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수익과 손실을 관리하는 것이 자금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트레이더가 하는 거래는 전술이고 자금 관리는 전략이다. 즉 거래보다 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 자금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밑밥을 좀 뿌려 놓겠습니다. 거래는 전술이고 자금 관리는 전략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제 그 거래 전술과 자금 관리라는 전략, 이쪽에 포커스를 좀 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수학을 공부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 시드머니에 맞춰서 올바른 자금 관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관리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파생판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이 판때기에 짬밥을 좀 먹게 되다 보면요, 이제 허허실실 뭐가 실이고 또 뭐가 헌지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시장 진입했을 때 초기에 우리들은 이제 주머니가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두둑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두둑한 상태에서 이 파생판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현실은 그 두둑한 주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대개의 경우에 이제 본계좌를 거래하다가 그 돈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계좌를 영위할 수 없는 자금이 되다 보니까 대여계좌로 옮겨오고, 심지어는 대여계좌 거래도 여의치 않아서 전국엔 미니 선물로 레버리지를 줄여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실제 사설 시장이죠. 미니 시장은 그렇게까지도 이제 자신의 그 트레이더로서의 위치가 몰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진입한 시장 참여자, 그리고
자금 관리를 등한시한 시장 참여자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정말 파생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다. 파생판의 불편한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시장 조성론에서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개인 참여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 불공정한 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어떤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파생인들은 모두 참 비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하십니다.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트레이딩을 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은 사실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예전에 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보면 저 주변 분들 중에 공부는 자기 자신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또 자질도 부족했던 이들이 현실 속에서는 또 자신에게 맞는 일들을 찾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발판을 만들고 또 자신의 길들을 개발하면서 잘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생판에서 보면은 뭔가 이 파생에서 좀 자질이 없는 거죠. 파생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근데 학창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뭐 사회적 성적이 좋지 않다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다들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파생판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파생판에서. 자신이 잃은 돈을 파생판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본계좌로 실패하면 대여계좌를 이용해서 찾으려고 하고, 대여계좌도 여의치 않으면 뭐 올바른 어떤 선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떠나서 뭐 미니로라도 참여를 해서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그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파생판에서 돈을 잃어갈 때마다 이제 이런 위로를 스스로 합니다. 아, 이제 알겠다. 어떤 저 깨우침을 얻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깨우침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금전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게 됩니다. 하나하나 잃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젠 잘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려고 듭니다. 그것이 이 파생시장에 참여한 개인들의 일반적인 현실이고요. 그것이 바로 파생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시스템 차트를 자신이 구현했습니다. 폼 잡아봤자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뭐 기본 사상은 어쩌고, 뭐 또 파동론상, 거시기 머시기 찾아가면서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해박하게 흐르는 물처럼 파생판과 관련된 이론과 시장 이야기들을 품어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거래 계좌에 돈이 없으면 우리 파생판때기에선 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속말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지 발사기에 불과합니다. 트레이더에게 자금은 바로 생명줄입니다. 자금은 생명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달라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가장 생명관리부터 시작해야죠. 자신의 생명줄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이 바로 자금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자금관리를 왜 하느냐?
자금 관리를 왜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펀드 매니저들 뭐 이제 기관 소속이나 어떤 뭐 이제 이런 부티크 같은 작은 기관일 수도 있고 뭐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뭐 투신사의 펀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펀드 매니저 하면은 이제 자금 관리자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What made you call him 펀드 매니저라고 제가 썼는데 왜 우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거래하는 분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불렀을까요? 왜? 뭐가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트레이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기관 트레이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관 트레이더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죠. 펀드 매니저. 자금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기관 자금 관리자지 기관 거래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들은 자금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금 관리가 뭐 별거야. 자금 관리라는 게 뭐 별거 있어? 거래를 잘하면 수익이 쌓일 거고, 수익이 쌓이면 수익과 손실 관리하는 게 자금 관리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자금 관리라는 게 수익과 손실을 관리하는 걸까요? 수익과 손실이요? 그거는 거래에서 베팅에서 성공하면 수익이 나오겠죠. 거래에서 실패하면 손실이 쌓이겠죠. 수익이 많고 손실이 작으면 누적 수익이 생길 것이고 수익이 적고 손실이 크면 누적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그 얘기가 거래를 잘하면 된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느냐가 바로 자금 관리라는 겁니다. 자금 관리는 거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손실의 리스크를 감수한 거래냐, 그러한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이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 시드머니가 그 거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좋은 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특정 거래가 일정 수준의 시드머니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래가 될 수 있고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에게는 나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금 관리는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트레이더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일하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방향성 거래를 한다. 방향성 거래를 하는데 보통 승률이 한 60% 된다고 할게요. 승률이 60% 되는데 뭐 수익이 나면 뭐 30만원 수익이 나고 또 손실이 나도 한 30만원 손실이 난다. 보통 이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거래들, 그런 자리들 에서 어떤 동일한 조건들일 때 어떤 그 기준으로 계속 거래를 했다. 그랬을 때 수익 30, 손실 30, 근데 승률은 60%다. 그럼 그 거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할 수 있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죠. 성공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기고 지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고 이기고 돼도 50%의 승률이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1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1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수익 30만원, 손실 30만원짜리 거래를 선택을 합니다. 이기고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공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승률이 쌓여 나간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게 되면 100만원 밖에 없는 분이 30만원을 잃게 되면 70만원인데
그러면 70만원 가지고 동일한 거래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금과 그 거래는 한 두 번 지고 나면 60만원의 손실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의 시드머니는 40만원 밖에 안 남거든요.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어떤 그 좋은 거래라고 해서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시드머니가 받쳐줄 수 있는 거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금 관리는 거래의 선택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자금 관리는 거래의 선택이다. 수익을 쌓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우리 또 과거를 굳이 뭐 얘기하거나 뭐 이제 이럴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물론 이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또 때로는 겸허하고 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꼭 이제 이 해당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한다 뭐 이런 쪽보다는 한번 그냥 마음을 열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나 자신은 어떠한가. 자, 방향을 쫓아서 선물 매도만 알던 분이 이제 변동성도 이제 알게 되고 변동성을 고민하면서 추세적 흐름이 뭐고 또 행보는 뭐냐 구간을 구분해내서 양매수도 해보고 양매도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또 다른 경우에 양매도 거래를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하던 분이 이제 현물시장 수급과 파생시장 수급 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옵션 변화, 옵션 가격 변화의 특성도 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수익을 쌓을 수 있을까요? 또 보조지표가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수익 내는 보조지표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쫓아다녔던 분들이 이제 모는 종이를 딱 펼쳐놓고 스토캐스틱도 그려보고 단순 입평을 떠나서 평균을 평활해서 만들어낸 로직이다. 스토캐스틱 이런 것도 깨닫게 됐다고 해서 그분이 수익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또 MACD 선에서 시장 모멘텀을 읽어내는 그 내면 로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수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매수면 매도하고 과매도 조건이면 매수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던 분들이 시장 강도 지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시장 폭발과 과매도를 이 역방 진입의 근거가 아닌 시장 순간에 그 폭발하는 순간에 추종할 수 있는 진입의 근거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이 수익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한번 더 짚어볼게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자, 합성거래라고 하면 그냥 커버드 콜, 양매도 뭐 이렇게만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던 분들이 스트레들 이런 오묘한 전술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스트랭글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스트레들 뭐 이런 식으로 매도 하거나 또는 이제 스트레들은 매수해주고 수량을 좀 더 많이 해서 스트랭글은 매도해가지고 뭐 이제 시걸 포지션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풍성하게 만들 줄 알게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내지는 뭐 이제 겉에 대한 이해, 겉 포지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겉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또 스트랭글과 스트레드를 섞어서 만든 시거를 자유자재로 시장 흐름에 따라 변형해 나갈 줄 알게 되고 변동성 폭발 시점하는 순간에 단순한 옵션 매수가 가장 훌륭한 포지션이다. 이런 것을 드디어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계좌의 수익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자, 그 수많은 합성 포지션의 이름을 외워가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던 분들이 이름만 알고 개념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옵션의 그릭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그 포지션의 이름만이 아니라 포지션 전체 그릭스도 파악하게 되고 대충 이제 이 포지션만 보면 요게 어떤 시장 상황에서 유리하고 어떤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곤란한 포지션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계좌의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패배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자신이 이제 드디어 나는 껍질을 벗고 드디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난 이제 번데기가 아니야 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번데기를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 자신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면 고민하고 성찰의 결과로서 이젠 수익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예로서 예를 비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포커판이 열렸습니다. 포커판에 세븐카드 게임을 하는데, 자, 총 52장의 카드거든요. 게임이 돌 때 총 52장의 카드 중에 자신이 받는 나의 카드 7장,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들이 이제 4명이서 포커를 치는데 상대방이 3명 있겠죠. 내 카드 7장과 자, 상대방이 이제 3명이 더 있으면 9카드를 더 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진 패와 7장의 패와 남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패 3장, 이런 패들을 쫙 보면서 상대방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의 족보들을 추적해보고, 이제 내 자신의 패를 비교해보면서 내가 이길 확률을 점쳐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 우수한 실력이죠. 포커판 어디 가서 크게 돈 잃지는 않은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력으로 포커판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때기는 어떤 포커판이냐면요, 이 상대방들이 이런 상대방들입니다. 패 한두 장쯤은 눈에 안 보이게 쉽사리 바꿔치기 할 수 있는 타짜예요. 타짜. 내 상대방은 그런 타짜하고 벌리고 있는 포커판에서 내가 이 포커 카드의 어떤 정통 룰을 알고 있고 이 판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쭉 누적 수익을 쌓고자 한다면 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수익을 쌓을 수 있겠느냐 라는 제가 이제 역질문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 역질문의 조건 대상들은 트레이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본적 자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참여해서 바로 퇴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하게 방향이나 쫓아서 선물 매도만 하면 한 달도 안 걸려서 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양매도 거래하면서 자기가 수익이 왜 나고 손실이 왜 나는지도 모르면 이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양매도 쳐가지고 계좌 로스컷 당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자, 보조지표의 로직이 어떤지 이런 거 내용에 관심도 없고 어떤 그냥 보조지표가 수익 낸다 그래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요, 파생판에서 늘상 호구짓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퇴출되는 겁니다. MACD 뭐 이런 보조지표 보면서 시장 그 내면 로직은 모르고 그냥 MACD만 보고 거래한다. 눈 감고 파생판에 뛰어든 거니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자, 또 과매수 지표, 뭐 과매도 지표, 그거에 대해 단순하게 거래하는 분들 예외 아닙니다. 또 합성이라고 하면 양매도나 하고 커버콜만 잡고 이게 합성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변동성 터지는 장에서 작살납니다. 자, 스트랭글과 스트레들, 변동성 폭발하는 시장에서 그 옵션 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확한 그런 내면에 대한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시장 접근하고 있는 분들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단순하게 수많은 그 합성 포지션 이름이나 외우고 책 한 수십 건 수백 건 봤다고요? 파생판에서 퇴출되는 것과 그 파생판에서 성공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책 보고 공부하는 거는. 시험 보십시오. 시험엔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시험 공부죠. 트레이더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향 쫓아서 선물 매수 매도만 하던 분들은 이런 분들 퇴출된다 그랬죠. 변동성에 대한 고민과 추세적 흐름 또 행복 이런 구분들을 해낼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양매도 거래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수익 손실만 내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되고, 수급과 파생시장 수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옵션 변화 가격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단순 보조지표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직의 내면적 부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과매수 지표나 과매도 지표에 역방 거래만 하려고 들 게 아니라, 그런 과매도나 과매수 지표가 떴을 때는 추세 추정, 모멘텀 인식, 시장에 순간 추종 진입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커버드콜 양매도를 합성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스트랭글과 스트레들의 전술적으로 섞어서 오묘하게 시글도 만들어 보고, 이런 자신의 포지션을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변동성 폭발 시점을 알아야 되고, 자,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금 관리 이전에 트레이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고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그 부분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를 할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자, 그러면 자신들의 자기가 쓸 수 있는 전술무기, 다양한 전술무기들이 있죠. 그 전술무기들 중에 자신이 수익을 쌓고자 한다면 내 시드머니가 커버할 수 있는 거래를, 제가 알고 있는 거래들 중에 선택을 해서 그 자신이 선택한 그 전술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 상황에 베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금 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 관리는 거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자금 관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금 관리는 수익과 손실의 관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금 관리는 자신의 시드머니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래를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금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런 자금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